헬로우브 새로운 스킬이 오픈되었습니다. 동일한 주제의 영상이 연애운 채널에 올라오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물병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물병자리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Four of Swords라는 카드가 떴어요. 편안하게 좀 휴식을 취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많이 보여지시는데요. 이제까지 피로감이 많이 쌓여 계셨던 분들은 이 한 주 동안은 뭔가 내가 발전적으로 커리어를 위해서 노력하거나 사업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엄청 부단하게 노력하던 것들, 뭐 회사 생활에 열심히 공을 들였던 것들, 이런 건 좀 내려놓고 즐거운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아름다운 연인이 이렇게 데이트를 하는 모습, 하와이 같은 데 같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꼭 연인이 아니어도요, 친구라던가 오래 만나지 못했던 지인에게 연락을 해서 실제로 뭐 바다를 보러 가신다던가 아니면 여기 샴페인도 한 잔 있는데 술자리를 가신다던가 하는 일도 있겠고, 이 시기에는 사실 업무적으로 만나는 사람들도 굉장히 퀄리티가 있는 사람이지만 사적으로 나와 정말 뭔가 내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혹은 사업적으로나 뭔가 직장적으로 커리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의 인연도 충분히 있겠습니다. 세렌디피티라는 카드도 떴어요. 이거 영화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나요? 굉장히 명작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세렌디피티라는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떤 운명주의적인 여자가 자기를 좋아하는 남자에게 자꾸 다가왔을 때 우리가 진짜 운명이라면 만나고 그냥 우리가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수 있기 때문에 번호도 안 주고 뭐 다음을 기약하자 하면서 자꾸 운명에 기대어서 인연을 만들려고 하는 어떤 여자의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둘이 만날 수 있는데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얘랑은 진짜 인연이 아닌 것 같아. 얘랑은 이제 여기서 끝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불현듯이 그 사람과 만나게 되는 우연한 기회가 생긴다던가, 조금 우리 물병자리님들께서 그런 인연을 느끼게 되시는 상황이 있겠습니다. 이따 뭐 연애운도 리딩 드릴 거긴 하지만 연애적으로도 조금 그런 사람들과의 알고 지냈던 사람과의 뭔가 조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사업적으로나 아니면은 사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도 충분히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곳 혹은 돈벌이 하는 곳에서의 만남도 무시할 수 없겠고, 사업하시는 분들께는 좋겠죠. 나에게 어떤 뒷배가 되어줄 수 있는 인맥도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사업운 근전운을 보기에도 좋은 때예요. 돈이 아주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 물병자리님들 5월에 뭔가 좋은 금전적으로 일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너스, 상여금, 수당 이라던가 아니면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 분배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배당금 같은 거 받을 수도 있겠고, 사실 투자라기보단 내가 이제껏 일해왔던 거에 대한 어떤 성과에 더 가깝긴 한데 돈이 아주 줄줄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날인데 내가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해요. 그리고 되게 대조적인 게 여기 리슬렉션이라는 카드 리시기 때문에 굉장히 나의 몸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이긴 하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여전히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사람들 만나고 노는 것도 막 되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이게 어떤 나의 힘듦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이제 스트레스 풀러 친구들 만나고 놀아야지 하고 나가서 술 마시고 새벽 2, 3시까지 놀다 보니까 다음날 지장이 가고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몸 관리, 그리고 먹는 것도 좀 잘 드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죽을 먹어라 이런 건 아니지만 영양소가 너무 빠지는 음식들을 많이 먹고 살잖아요. 사실 혼자 지내시다 보면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닭가슴살 밖에 없다 집에 이러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제 내담자님들께서.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밥을 먹어야 된다고. 꼭 곡식을 안 먹어도 되니까 영양소 골고루 이렇게 좀 챙겨 드셔라 라고 하는데, 영양제를 드셔도 좋고 웬만하면 맛있는 미식을 하시러 돌아다니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유 있을 때 그렇게 챙기셔야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직장이 굉장히 편안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되게 힘든 프로젝트들, 막 바빴던 것들, 이런 것들이 부단히 다 해결이 되고 이제는 내가 조금 설렁설렁 다녀도 되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정을 받으실 수도 있는 상황이고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확실히 올라갑니다. 근데 내가 노력을 해온 것 때문에 매출이 올라가는 게 맞고요.
근데 이 시기에는 막 내가 뭐 새벽까지 일한다 해서 돈이 더 잘 벌리고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칼퇴하세요. 너무 일하시는 시간을 넘어서서 하셔야 되는 상황은 아니고 여기서 쉬어주지 못하면 정말 골병 들고 병원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챙기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잦을 수 있고 술자리 아니면은 뭔가 사러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백화점 가신다던가 날도 좋은데 우리 뭐 여주 아울렛이나 가자 이렇게 가서 플렉스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해외로 나가시는 흐름은 없으시긴 하지만 어디 바다, 들, 강 여기 다 나왔네요. 그런 곳으로 조금 한적한 곳에 가셔가지고 맛있는 거 드시고 놀러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금 치료분과는 조금 결이 없어요. 왜냐면 현재 내가 해왔던 일에 대한 어떤 보상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대학생분들은 뭐 알바금이 들어온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뭐 이전에 일했던 거 아니면 장학금 나올 게 있다면 이 시기에 들어온다던가 용돈이라도 이 시기에 들어온다던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먹을 복이 대체로 좋기 때문에 좀 잘 먹고 잘 쉬는 시간으로 우리 수험생분들이나 아니면 취준생분들도 그렇게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연애운 볼게요. 연애운도 사실 너무 좋죠. 그리고 이제까지 연애에 대한 엄청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들도 이 시기를 빌어서 사람들과의 교류가 다시 잦아질 수 있는 어떤 변화의 국면에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겠습니다. 싱글이신 분들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물론 있고요. 그 외에 친구 같은 사람, 선후배 같은 사람 이런 인재의 풀이 넓어진달까요? 인재라기보단 내 연인 후보의 풀이 넓어지시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인연들이 많아져서 사실 나는 내 썸남 썸녀는 한 명 있는데 그 외에 여러 사람들도 갑자기 내 주변에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도 좀 알아가 보고 싶어 이러시면서 뭔가 관계 진전을 하는 한때라기보다는 천천히 가자. 뭐 다음 주에 또 관계 진전해도 되고 이렇게 쉬엄쉬엄 가려고 하신다는 거죠.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고민인 때인데 그중에서 나한테 가장 물질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도 나에게 풍요로움을 주는 그런 사람을 연인 후보 1순위로 놓고 그분을 특별 관리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커플이신 분들은 어디 호캉스를 가신다던가 근데 호캉스여도요 그냥 그 방 안에만 있는 느낌이 아니라 어디 좋은 휴양지 같은 데 가셔가지고 하루 놀다 오시지 않을까 적어도 제주도 같은 데 갈 것 같고요. 괌, 사이판 뭐 이런 데가 떠오르네요. 그럼 바다 같은 데도 가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엄청 한적하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그런 곳으로도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과 미식에 빠져서 데이트가 아주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쓰지만 사실 서로 돈을 좀 모아놓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까지. 우리 데이트 막 찔끔찔끔 돌 쓸 바에는 아끼고 나중에 놀러가서 왕창 쓰자. 뭔가 이런 합의가 되신 분들이 있어 보여서 이 시기에 많이 돈을 쓰고 연인과의 관계도 돈독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때라고도 보여지네요. 그리고 재회은 아까 사실 어느 정도 얘기를 해드렸죠. 갑작스럽게 만나지는 인연, 우연한 인연 같은 게 생길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약간 재회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껏 상처받아와가지고 얘랑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좀 밀어뒀던 인연과 다시 연이 닿을 수 있고요. 재회도 충분히 가능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굉장히 호의를 베풉니다. 뭐라 그럴까요? 밥도 사줄게 물병자리야. 너 그리고 여기 뭐 향수 좋아했잖아. 내가 향수 사줄게. 저번에 내가 미안했어. 이러면서 물질적인 어떤 보상을 해오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톤을 좀 차분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물병자리님들 리딩하다 보면은 거의 상담하는 것처럼 제 내담자님들의 일처럼 느껴져서 열변을 토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 제외하고자 하는 인연이 내가 아니라 상대방의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돈이면 돈, 맛있는 음식 혹은 선물 아니면 고급스러운 곳으로의 어떤 놀러 가시는 모습, 데이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물병자리님들을 회유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갈지 말지 되게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괜히 갔다가 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만나면 즐겁고 로맨틱한 그런 감정선이 든다고 하고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진짜 쉽게 헤어질 수 있는 인연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두 분의 인연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순응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얘 만나야겠다. 어쩔 수 없네. 우리는 계속 만나는 인연인가 봐. 하면서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이 사람 만나기로 정할 수 있는 때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금전운과 먹을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때라고 하니까 제가 되게 뿌듯하고요. 우리 물병자리님들 이번 한 주 동안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쁩니다. 어디 놀러 가실 분들, 맛있는 거 먹을 예정일 분들 나중에 저한테 후기로 알려주시면 제가 대리만족하면서 즐거워할게요. 제일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물병자리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물고기 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물고기 자리 분들은 이 시기 동안 조금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많이 내려놓게 되는 그런 시기로 보여집니다. 시크릿 음악, 라이프 퍼포스라는 카드들이 대체로 내적인 어떤 나의 감정선을 중요시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외부적인 요인들보다는 나의 어떤 의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런 카드거든요. 근데 다른 카드들에서 지금 뭐가 나왔냐라고 한다면 Betrayer이라는 카드, 바람, 불륜을 할 때 솔직히 자주 나오기도 하고요. 사업상 어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배신자라던가 아니면 모사꾼 같은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 때라던가 혹은 사업하시다 보면 아니면 직장 생활하시면서 뭐 거래처 관리 일을 하신다던가 동료들과의 협업을 하셔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내 퍼포먼스를 다 발휘하지 못하게끔 발목 잡는 사람들이 있을 때 많이 뜨는 카드예요. 특히 이 유니버셜 헬로우북 타로에서도 나의 눈을 다 가로막히고 주변의 칼로 인해서 내가 결박당한 그런 카드가 보여지시죠? 그래서 이 시기에 사실 나의 의지는 충만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요. 실력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치만 당장은 내가 내 뜻을 다 펼치기에는 내 실력을 발휘하기에는 상황적인 요인이 쉽지 않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취업 합격, 어떤 거래 계약을 바라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우신 때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 친구들, 지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가 좀 많이 불쾌함을 겪거나 아니면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성에서 내가 얻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주로 혼자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시기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지금 사실 나에게 뭔가 100% 손해로 돌아오는 어떤 모습들은 없어요. 근데 내가 의심이 가거나 사람들에게 뭔가 분노가 쌓여가지고 이제까지 내가 해준 것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나한테 해준 게 없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선 별자리분은 맛있는 거 드시고 돈도 쓰시고 이러면서 힐링하세요 라고 말씀드렸다면은 우리 물고기 자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 사실 사람들과 어느 정도 거리감을 가지시는 게 좋고요. 내가 기대했던 바를 사실 내려놓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당장 일을 진행해야 되는 것들, 뭐 오늘 하루하루 버텨내야 되는 일과들은 하셔야겠지만 뭐 이런 거죠. 지인이 나한테 이렇게는 해줬으면 좋겠어 라던가 가족들이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은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껏 노력해왔던 것들을 보상받지 못한다 싶어서 사실 말도 예쁘게 안 나오는 때이긴 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좀 답답하시더라도 화내고 싸우면 내가 독박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나의 감정, 부정적인 것들을 표출하시기보다는 혼자 감내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은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연애운 쪽으로 읽으면 조금 더 스트레스 받는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일에 대해서는 어떤 커리어적인 면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 극복을 할 수 있다라고 보이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나의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빛은 본다고 해요. 근데 내가 주변 상황까지 진짜 다 고려가 잘
됐으면 100%의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거를 다른 분들 때문에 한 70, 80밖에 못 보여준다. 이런 아쉬움이 있다 뿐이지 나에게만 집중하면 좋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분들도 이런 거죠. 공부해야 되는데 아니면 축구선수, 농구선수 이런 선수이신 분들은 나 혼자만 기량으로는 사실 나 진짜 잘하는데 주변에 뭐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 동료들이라던가 코치 감독님이 나를 안 써주네 이런 것도 가능하시겠고 뭐 아니면은 예체능 하시는 분들 뭐 체능은 나왔네요. 예술 하시는 분들도 이제 나를 교수님이 안 밀어주네 이런 것 때문에 답답할 수 있지만 나 혼자서 교수님 뭐 추천받지 않고서라도 어디 나간다면 콩쿠르를 받든 전시회 뭐 출품을 하시든 그러면은 분명히 빛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어차피 지금은 남들에게 받을 게 없으니까 나 혼자 있고 싶은 때잖아요. 그냥 나 혼자 있으세요. 그리고 대신 나 혼자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따박따박 해나가면 좋을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 시기에는 내가 거래처를 더 늘린다, 마케팅 뭐 회사랑 컨택을 해서 내가 뭐 수주를 준다 이런 것들 말고 외부적인 사람과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일을 진행하시지 말고요. 자체적으로 우리 회사 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면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판로를 내가 찾아보려고 노력을 할 수 있는데 당장은 움직이기 좋은 시기가 아니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구하고 이러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다음 주 정도 돼서 결정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이 시기엔 내가 감정적이기 때문에 좀 적당히 판단이 안 돼요. 코스트를 고려하기보다도 뭔가 내가 감정적으로 치우쳐가지고 잘못 오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변화를 가지기보다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꾸준히 하던 것만 하자라고 마음먹는 게 훨씬 더 나은 때일 수 있겠습니다. 금전운 같은 경우에는요, 돈이 안 벌린다고 보이진 않는데 뭔가 내가 옛날에 그런 비용이 유행했거든요. 욕하고 이제 돈 쓰는 그런 비용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아, 스트레스 받아. 아니면 내 감정이 불안해. 해가지고, 평소에는 안 먹을 것 같은 고급, 음식을 먹는다던가, 술이라도, 평소에는 2, 3만원짜리 먹었는데, 이 시기에 막 30만원짜리 한번 사볼래.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분별한 지출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실 여기 카드에서는 어떤 신앙생활, 아니면은, 사실 저는 거의 무교거든요? 그래서 타로를 시작한 것도 있는데 답답할 때는 저는 절을 가요. 가서 기도를 하고 이러기보다는 머리 비우고 뭔가 잡념 같은 게 있을 때 힐링할 수 있는 공간 정도로 생각하면서 다녀오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에도 좋아요. 근데 절가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집에서 그냥 되게 향기 좋은 바디 제품이라도 쓰신다던가 아니면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는 것도 리추얼한 행동이라고 많이 외국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차를 우려 마시는 것 혹은 요가를 하는 것 아니면 눈을 감고 명상을 하는 것 이런 활동들을 우리 물고기 자리분들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외부의 것들은 많이 신경 쓰지 말고 나의 마음 그리고 나의 생각을 한번 쭉 적어보시고 이런 것들의 활동이 오히려 이 시기에 우리 물고기 자리분들께 더 가치 있는 시간이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연애운으로 넘어가 볼게요. 연애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이가 있는 분들이 많을 거고 저 지금 완전 솔로예요 쌤 이러시는 분들도 뭔가 과거에 내가 상처받았던 순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과거의 감정이 여전히 남아서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요러신 모습이 많이 보여지시는데요. 요러는 상황에서는 우리 물고기 자리 분들께는 사실 연애를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 시기에 들어오는 이성이 있기는 해요. 동성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내 연애 후보자는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끼가 너무 많다라던가 아니면 너무 자유인스럽게 연애하는 스타일일 수 있어요. 뭐가 자유인이에요 선생님? 이라고 하신다면은 가령 이런 거죠. 뭔가 매력은 있어요. 원래 나 아쉬울 거 없어. 나 여자한테 아쉬울 거 없는 남자야. 이런 분들이 매력 있고 아 남자 너무 많이 만나서 지겨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진짜 연애를 잘 할 만큼 매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쉬울 거 없는 사람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좋아해서 들어오는 게 분명히 맞는데 물고기 자리 분들께 이런다는 거죠. 야, 나 이렇게 인기 많은 사람이야. 근데 너가 나 만나려면 더 잘해야지.
내가 너한테 연락이 잘 안 돼도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도 너는 나한테 뭘 하면 안 돼. 왜냐면 내가 엄청 잘난 놈이니까, 잘난 여자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뭔가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면은 더 상처받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쉬는 게 낫겠다라고 하고 차라리 취미 생활을 하시거나 혹은 뭐 이러신 분들도 있겠죠. 선생님 저 취미가 없어요. 그러신 분들은 뭐 본인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 친구한테 취미가 없다고 막 그러시길래 제가 그분이 되게 학력이 좋으신 분이어가지고 그러면은 너 뭐 학술지에다가 뭐 논문 하나 써내라 이런 조언을 드린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뭐 악기면 악기, 뭐 공부면 공부, 아니면 진짜 머리 좋아요 선생님 이러면 자격증 공부라도 시작한다던가 그런 거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때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좋은 사람이 들어와도 내 마음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연애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힘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취미나 아니면 다른 어떤 자격증 활동 이런 것들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커플이신 분들은 조금 마음이 힘든 때라고 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 친구들, 여사친, 남사친 이런 사람들과의 자리가 빈번해지면서 나 스스로 굉장히 다운될 수 있습니다. 연인이 나랑 안 만나주고 맨날 여사친이랑 놀러 다녀요 쌤 이러신 분들의 카드 같아요. 그래서 나도 거기 껴줘. 나도 놀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놀면 괜찮은데 사실 물고기 자리분들이 지금 되게 집착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지세요. 예전에 이 커플분들 사이에서 뭔가 갈등이 있었거나 특히 어떤 이성 문제가 있었거나 하시는 분들 이 시기에 트라우마가 엄청 올라옵니다. 딱히 이 사람이 뭐 바람 피네 마네 이렇게 얘기를 못한다 해도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친구처럼 지내는 게 나아요. 내 연인과 내 연인의 여사친, 남사친과. 그렇게 지내면서 나도 좀 스트레스를 좀 다운시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맨날 의심하고 집에서 방구석에서 긁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본인이 더 힘듭니다. 그리고 재회운 같은 경우에는 차단을 하거나 당했을 가능성이 솔직히 높고 이 시기엔 괜히 연락했다가 뭔가 비난 어린 싸움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재회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 시기 잠깐 쉬었다가 뭐 일주일 정도 늦게 연락을 하거나 대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요 시기에는 나의 내면을 조금 되돌아보고 재회는 이번 주, 다음 주에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연애운 채널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그 사람의 속마음, 재회운 이렇게 볼 수 있는 란이 있으세요. 그걸 보시면서 좀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물고기 자리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양자리 리딩이 우리 양자리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뭔가 겉으로 보기엔, 야, 양자리 일도 잘하고 사람들이랑도 잘 놀러 다니고, 야, 너 요즘엔 살판 났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실상 내 내면을 보자면 사실 해결해야 될 일들도 많고요. 이 카드는 대출이라는 카드도 대놓고 보이거든요. 내가 대출 빚에 허덕이고 있다라던가 카드값 같은 게 여유가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 받는 상황, 혹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시기에 돈이 조금 나오지 않아서 매출이 늘지 않아서 고민인 상황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수 있고요. 특히나 어떤 경쟁자와의 갈등이 있으시거나 혹은 내가 뭐 거래처와의 어떤 대화에서 자꾸 날선 반응이 돌아온다던가 아니면은 동료들과도 자주 다투게 되신다던가 하는데 사회적인 어떤 인간관계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카드들이 좀 많이 보여지십니다. 그래서 사실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때라고 보여지진 않기 때문에 취업 합격 아니면은 뭔가 내가 경쟁자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좀 더 매출을 내거나 뭐 내 작품이 좀 더 눈에 띄거나 요러긴 좀 어려운 때라고 보여지세요. 그리고 질러시라는 카드도 그렇고 여기 테이킹이라는 카드도 그렇습니다. 뭔가 이 시기에는 상대적 박탈감이 많이 느껴질 수 있어요. 남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항상 이렇게 구질구질한 것 같을까? 라던가 아니면은 가족들과의 어떤 이슈가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가족을 너무 사랑하지만 사실 내가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아서 힘들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것 같고요. 가족들과 다툼
다툼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사실 내 내면은 굉장히 공허하고 힘들고 지친데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 보여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여기 카드에서도 사실은 지금 당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뭔가 외부 활동을 권유하거나 아니면 그러시기보다는 상황적으로는 어쨌든 내가 이 사람들을 보고는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한테는 제가 손절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본인 인생에 마이너스가 되고 그리고 내가 굳이 얻을 게 없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그럴 사람이면 안 보고 살아도 좋아요 라고 리딩을 해드리는 분들도 분명 있어요. 특히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부모님과의 어떤 갈등 때문에 오시는 분들 제가 그냥 끝내자 그냥 서로 각자의 길을 가시는 게 두 분께도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리딩도 드렸는데 우리 양자리 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가령 경쟁자와의 어떤 갈등이 있으신 분들도 걔를 어쨌든 내가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동종 업계에서 걔가 나랑 3, 4위를 다퉈. 그런다면은 어쨌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결과물, 나의 어떤 프로젝트들의 역량이 가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견제하면서 가셔야 되는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플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언도 사실 막 엄청 극심한 다이어트, 운동, 힐링 이런 걸 해라, 대단한 걸 해라 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양자리 분들께는 잠깐 휴식하는 거. 하루 내내 24시간 중에서 16시간 고생하신다 치면은 1시간이라도 아니면 30분이라도 어디 산책 정도라도 다녀오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바람을 좀 더 넣어라. 환기를 시켜라 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일하면은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진짜 공감하실 텐데 사실 점심 먹는 시간, 퇴근하는 시간 빼고는 계속 그 데스크에 앉아서 계속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자영업자분들도 물론 마찬가지일 거고 중간중간에 10분, 15분이라도 바람 쐬고 오신다던가 아니면 본인 좋아하는 노래라도 한두 곡 바깥에서 듣고 오신다던가 저는 그 회사 생활할 때 남자분들 담타 하시잖아요. 담배 타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이제 향수 미스트 요만한 거 들고 남들 담배 필 때 저는 그 향수 뿌리고 들어왔거든요. 너무 짜증나고 답답할 때. 본인이 그런 어떤 나의 리프레시하는 행동들을 만들어서 일상 중간중간에 나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 너무 미칠 것 같아 할 때마다 조금 그렇게 환기시키는 활동을 하세요. 아니면은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왜 요런 귀여운 것들 하시는 분들 있거나 아니면 사진 액자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은 분들도 있잖아요. 힘들 때마다 지켜볼 수 있게끔 힘을 얻게끔 그런 식으로 조금 내 기분 전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봐도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내 매출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사업을 접어야 된다라던가 회사 내 입지가 너무 바닥이다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요 시기만 잠깐 갈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시기만 지나면 요 힘든 상황도 좀 바로 풀려 나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한 주만 그냥 잘 버텨낸다. 내가 막 엄청 대단하게 잘해낼 필요도 없고 이 시기 그냥 적당히 넘긴다라고 날린다라고 생각하고 가시는 게 마음이 오히려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뭔가 소비도 많은 때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좀 나름 아껴 쓰긴 했는데 빠듯해요라고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조금 이 시기에는 주의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여행을 가거나 좀 이런 흐름은 없는데 이제 옛날에 알던 사람들 아니면 멀리 지내는 어떤 지인들과의 연락 정도는 본인에게 엄청 큰 힘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만나서 술 먹고 이럴 수 있는 여유도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업무 중간에 아니면 이제 일터 나가셔서 답답하실 때 이제 10분 정도 이제 옛날에 친했던 친구들과 연락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 연애운 볼게요. 사실 연애운으로 읽어드릴 게 조금 없기는 합니다. 엄청 인기남, 인기녀인 사람과 엮여서 마음은 갈 수 있는데 관계 진전은 잘 안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상대방이 너무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라던가 아니면 서로에게 연인이 있는 경우도 솔직히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진짜 깔끔하게 둘 다 싱글이에요 라고 하셔도 이 사람과 나와의 뭔가 그 자존심 싸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요.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이 먼저 나한테 다가와야지 나는 관계를 시작할 거야. 이런 수동적인 어떤 스탠스에 있는 분들끼리 만났기 때문에 서로 친구처럼 동료처럼 적당히 지내면서 제가 나한테 언제 데이트 신청을 할까 이것만 기다린다는 거죠. 근데 이 시기에는 남이 먼저 나에게 사실 제안을 해오긴 좀 어려운 때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커플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사람들에게 공표될 만큼 어떤 공인 커플이 되셨다던가 아니면은 쟤네 정말 잘 만나는 것 같아 이런 평은 듣는데 실상 두 분 사이에서는 뭔가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서 다툼이 많거나 기분 상하는 일들이 많아서 이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할 수 있어요. 가령 데이트 약속을 잡는 데에 있어도 서로 의견을 굽히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협조가 안 된다던가 한 분이 너무 튀거나 나의 스케줄대로 맞춰줘 라고 이기적으로 굴 수도 있고요. 혹은 뭐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비난을 하거나 야, 너 남사친 만나러 가냐? 너 여사친 만나러 가냐? 하면서 싸움을 걸 수도 있는 때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 시기에 뭔가 다툼만 적당히 넘기면 헤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너무 극심한 말들, 기분이 상해도 막 죽자 살자 달려들고 이러지 않도록 노력한다면 관계는 정말 안정적으로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재회용 같은 경우에는 감정이 좋지 않은데 소식 정도는 알 수 있는 때입니다. 근데 재회는 되고 말고를 떠나서 사실 당장 추천해주고 싶지 않아요. 상대방이 일적으로 너무 잘 풀리거나 연애적으로 잘 풀려가기 때문에 양자리 분들을 굉장히 무시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괜히 대화를 하시다가 나에게 마음이 없구나 라던가 나를 되게 우습게 생각하나 보다 무시당했다라고 감정이 느껴지시기 때문에 굳이 연락하기보단 다음 시기를 노리시거나 아니면 제가 연애운 채널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재회운 관련 영상이나 속마음 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보시고 좀 더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우리 양자리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황소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황소자리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나의 일을 주도적으로 해내가려고 노력을 하시는 흐름인데 아직은 좀 가야 할 길이 멀다라던가 그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으신 한때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가령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수면 시간을 줄여야 돼라던가 친구들과 만날 시간도 없어라던가 혹은 내가 남들과 좀 비슷한 요건까지 조금 발전하고 싶은 욕망이 있으신 분들은 그 사람을 벤치마킹하는 그런 흐름도 있어요.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내 옆카페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서 거기에 있는 걸 좀 많이 참고해야겠다 하신다던가 아니면 크리에이터 분들도 사실 마찬가지죠. 한 분이 엄청 뜨면 그 사람에 거의 근접하게 내가 좀 따라해서 어떻게 해서든 좀 잘해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죄책감도 있고요. 혹은 내 거를 뺏겨서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나를 따라하는 사람이 생겼네? 이런 되게 흔한 감정들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생분들도 그런 상담이 좀 많이 들어와요. 친구가 저의 옷 스타일 너무 많이 다 따라해요 라던가 아니면은 제가 하려는 거를 다 따라서 하니까 너무 싫어요. 이런 질문은 사실 30, 40대 여자분들도 친구 고민을 가지고 저한테 상담 요청을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신 분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사실 나의 일이 너무 잘 돼간다라고 하긴 좀 어려워요. 나의 의지는 충만하지만 사실 상황적으로는 내가 준비된 것이 없거나 아니면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와야 될 정도로 뭔가 공채가 있는 기회라기보다는 거의 티오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의 걸 어쨌든 경쟁해서 뺏어와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해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한 상황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남들과 자꾸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진짜 뭐 이제까지 뭐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안일하게 살아왔을까? 아무것도 없었네? 이런 걸 깨닫고 답답해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의지가 이렇게 충만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발짝 한 발짝 계단을 걸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답답한 마음이 좀 풀리고 분명히 본인의 실력에 아니면 본인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당장 취업이 되고 합격이 되고 이러기엔 좀 어려운 때이고요. 어떤 내면의 어떤 나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도 많이 보입니다. 셀프 리스펙 그리고 리솔빙 커플레이트라는 카드가 보이시는데요. 나를 스스로 존중하셔야 된다라는 이 의미 속에서 본인이 이제까지 일을 해오시면서 아니면 뭔가 살아오시면서 어떤 죄책감을 가진 일들 혹은 내가 이랬어야 되는데 하면서 자책했던 순간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그거를 내려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면 지금부터 다시 이 삶을 꾸려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니까 본인의 어떤 답답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버리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그게 나 혼자만으로는 안 돼요,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들 저에게 상담을 받으시거나 혹은 여기서 보면은 여기 여성이 남성에게 사랑을 이렇게 주면서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혹은 어떤 도움을 주려고 하는 도움의 손길이 보여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나를 도와주는 어떤 사람의 존재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좀 나의 자존감도 올릴 수 있는 때라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 나의 답답함을 내려놓으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겠네요. 사업적으로는 순탄하게 흘러갈 것 같고 자영업자분들도 괜찮습니다.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과의 비교를 하면서 스스로를 되돌아보면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일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너무 높은 사람들과의 비교는 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내 일만 잘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이 사실 즐겁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의 처지와 그 사람의 처지를 비교하면서 답답해 할 수 있는 때라고 하니까 혼자 지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외부 활동보다도 집에 있으시는 게 훨씬 더 나을 때라고 하네요. 뭔가 재밌는 게 없나 라고 되게 무료한 일상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 시기에는 뭔가 사람들을 더 알아가려고 하시기보다는 왜냐면 본인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과 사실 좀 온화한 시간을 보내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카페 같은 데 앉아있는 거, 사람들 많은데 그냥 혼자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내 기분 전환에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전운이 좋은 때라고 하기에는 본인이 뭔가 빚을 갚아야 된다라던가 아니면 대출금 같은 거 이자 내셔야 돼가지고 꼬박꼬박 내야 되는 상황 등등으로 인해서 막 사치를 부린다던가 아니면 여유있게 돈을 잘 쓸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도 조금 적게 가셔야 되고 근데 이런 시기에 자꾸 뭐 사고 싶고 필요 없는데 눈이 가고 좀 이럴 수 있다니까 그런 욕구만 잘 다듬으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장인분들은 근데 사실 무난해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뭐 내가 쟤한테 실수하는 것도 좀 있는 거고 그 사람이 나한테 또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돌고 도는 때인데 좀 권태감을 느낄 수 있는 때라는 거죠. 이직이나 이사 이런 흐름은 사실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거를 계획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공부하시는 분들의 흐름은 거의 보여지지 않네요. 안 보여지시는데 그래도 내가 부단히 노력을 하시면서 실력을 쌓아갈 수 있는 때니까 성실하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애운 보도록 할게요. 싱글이신 분들은 사실 뭔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거나 해가지고 누군가를 만나는 게 여의치 않은 때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혹은 내가 나 스스로를 되게 존중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를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저 사람이랑 나는 잘 안 될 거야 하고 지레짐작으로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좀 줄 수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연애적으로. 너 마음에 든다? 이러면은 나는 좀 지금 힘들고 마음이 안 좋아서 다음에 보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딱히 쌍둥이 자리분들이 이분과 뭔가 해볼 마음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좋아도 사실 연애적인 끌림은 없어서 내려놓을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커플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가 자기 시간에 치우쳐 있거나 내가 스스로 사실 연애보다는 내 일을 해야 돼라던가 나 요즘 기분 안 좋아서 혼자 있고 싶어 이렇게 각자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감정이 좋지 않아요. 특히나 다른 커플들과 우리 커플을 비교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걔네는 그렇게 잘 놀고 잘 지내던데 너네는 뭐 놀러 다니지도 않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바빠? 누군가가 이런 평가 같은 말을 하면은 연인 관계에도 좀 많이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이럴 바엔 그냥 헤어지는 게 낫지 않나? 이 생각도 솔직히 들 수 있고요. 한 분이 지속적으로 희생을 해온 관계라고 보여지는데 그 한 분이 나에게 이제까지 너가 해준 게 뭐 있어? 하면서 싸울 수도 있는 때라고 하네요. 재회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제외를 하고 싶어 해도요,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굉장히 곱씹고 있거나 그걸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재회를 바라신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염탐은 한다고 해요. SNS 같은 거 열심히 볼 수는 있대요. 근데 지금 마음이 열리기에는 과거의 상처가 너무 크다고 하니까 제가 연애운 채널을 열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재회운이나 속마음은 이런 거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서 생각을 더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쌍둥이 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쌍둥이 자리분들 이 시기에 사실은 조금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거나 내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실망할 수도 있는 때라고도 하고요. 혹은 내가 어떤 경쟁에 가까운 일들, 뭐 합격을 바라시는 분들, 취준하시는 분들, 아니면 경쟁 PT, 입찰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겼는데 뭔가 그거에 대한 질타를 받으시거나 하실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시기를 통해서 내가 굉장히 괄목할 만한 어떤 성과를 내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겠다라고 해요. 여기 카드에서 보면은 어떤 치열한 전투 끝에 내가 다시 태어나고 그리고 어떤 변화를 맞는다라는 카드도 보여주시고 여기 이 트루 러브 오라클이라는 카드이거든요. 이 핑크핑크한 이 덱이 여기 보면은 두 천사가 요정이 소울메이츠라는 카드이기도 하고요. 가든이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나와 정말 찰떡같이 마음이 잘 맞는 어떤 동료와의 만남이라던가 아니면 내 천직이다 싶을 정도의 일을 시작하게 되시는 분들도 있겠고 그로 인해서 여기 가든이라는 카드 보면은 여인이 이 정원 안에서 굉장히 그 꽃핀 곳에서 행복한 한때를 보내고 있거든요. 이 여인처럼 내가 풍요로워질 수 있는 삶의 어떤 전초전을 본인이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접 보러 가시는 분들 열심히 노력해보시고 서류라도 이 시기에 많이 넣어보세요. 취준생분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 시기에 내가 할까 말까 고민했던 것들 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떤 경쟁을 필요로 해도 내가 거기서 막말로 밀리더라도요. 어떤 이 과정 자체가 나에게 큰 연습이 되어서 이후에 나의 마인드를 바꾸게 해준다던가 내 시야를 넓혀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쌍둥이 자리분들은 이 시기를 빌어서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내가 만들었구나 스스로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회사 내 어떤 프로젝트들, 커리어상 어떤 변화들을 꿈꿔왔던 분들, 이직도 괜찮아요? 그런 것도 나의 인생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선택이 되실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경쟁 때문에 되게 힘드시구나. 근데 그 결과가 나에게 나쁘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는 굉장히 행복한 순간으로 돌아오실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마음을 좀 놨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은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너무 지치고 버겁더라도 이 일의 어떤 결과에서는 내가 분명히 더 나아질 거다라고 믿음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도 사실 되게 힘들게 일을 지속해 오신 것 같아요. 뭐 날선 반응들, 뭐 진상들 이런 분들도 있겠고
있고, 혹은 일을 하시면서 내가 경제적으로 정말 많이 궁핍했었다. 이 사업을 할 수 있을지 말지를 모를 정도로 수입이 안 났다 하시는 분들, 이 시기에 내가 조금 더 신경 쓰므로 인해서 내 사업장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흐름입니다. 매출 증대를 꿈꾸시는 오너분들도 분명히 좋은 때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사실 조금 내려놓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가령 부진했던 사업군을 조금 정리를 하신다던가, 상품을 정리한다던가, 직원을 내보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알바생 같은 분들 내보낸다던가, 어떤 그런 변화를 통해서 내가 분명히 발전할 수 있겠고, 공부하시는 분들 합격운도 충분히 있습니다. 아주 적절해요. 그래서 아직 이 시기가 뭐 시험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공무원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 내가 이렇게 잘 봤다고? 모의고사 풀었는데 이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와서 나 합격이겠다, 이렇게 자신감을 얻는 때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께도 너무 좋은 때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돈이 막 들어온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부터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때라 금전운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지출은 조금 아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축하턱을 내시거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사업이 잘 풀릴 것 같아서 좋은 소식이 있어서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맘먹고 뭔가 사줄 수도 있는 흐름입니다. 이제 연애운 볼게요. 연애운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을 좋아하는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쟁취를 하시는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참 한 끗 차이예요. 왜냐면 다른 분들한테는 이 사람이 인기가 많고 다른 이성이 있기 때문에 좀 잘 되기가 어렵겠다라고 말을 했다면, 여기서는 쌍둥이 자리 분들이 그 사람과 잘 이어지기 위해서 다른 분들과의 관계를 이 본인의 썸남 썸녀분이 정리를 할 수도 있는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의 관계도 분명히 발전이 있는데, 이 시기에 바로 사귄다까지는 아닐 수 있어요. 친구처럼 지내다가, 아니면 망한 썸 상태이다가 다시 연락을 시작했다, 이런 어떤 조그마한 변화일 수 있는데, 그래도 두 분이 함께 했을 때 분명히 경제적으로나 커리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궁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찰떡궁합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맞는 사람과 이제부터 관계를 새로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할 만큼 조금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뉴페이스가 갑자기 들어온 상황이라기보다는 부진한데 얘랑 안 되나? 뭔가 이렇게 마음 졸였던 순간이 있었던 인연 같아요. 그리고 커플은 같은 경우에는 서로 마음 상하는 일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다툼이 잦았고 그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피도했고 그랬던 상황에서 헤어지진 않는 것 같고요. 서로 화해를 잘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한 분이 전적으로 너가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 그냥 나에게 설명만 잘해줬으면 좋겠어, 뭔가 이렇게 말을 건네주는 사람으로 인해서 관계가 이렇게 잘 풀려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쌍둥이 자리분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재회운 같은 경우에도 되게 좋은 흐름입니다. 이제 여자친구 있는 남자분에 대해서 재회가 되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물론 남자 내담자님들이라면 여자친구가 새 남친이 생겼어요, 재회가 될까요? 이러고 오시는데, 그런 상황이 비슷해 보여요. 연인이 있었던 내 X가 연인과 헤어지고 나에게 톡이 오거나 전화가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은 재회가 된다까지는 아니지만 재회를 할 수 있는 어떤 전초전은 마련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요.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바란다면 제가 연애운 채널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거기에 그 사람의 속마음 혹은 재회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려면 그쪽으로 넘어가셔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개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개자리 분들 되게 활동력을 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몰두를 할 수 있는 시기인데, 어떤 선택에 관한 이슈가 있나 봅니다. 이직을 할까 말까, 이사를 할까 말까, 이 일을 할까 말까 등등. 근데 대체로 이 시기에 하고자 하는 일들은 내가 밀고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서도 내가 문을 열고 나아가는 그런 길에 빛이, 후광이 드리워져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 시기에는 사실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인덕이 있을 수 있는 때라던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때예요. 불싱 그리고 루미너시티라는 카드가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랑 똑같은 걸 해도요. 아니면 비슷한 수준의 내가 일을 했는데도 나만 눈에 띄는 상황도 보입니다. 그래서 예체능 계열에서 내 퍼포먼스를 보이셔야 되는 분들, 이 시기에 굉장히 좋은 때이고, 그냥 일반 직장인 분들도 아니면 프리랜서 분들도 내 작업물이 훨씬 더 남들보다 더 눈에 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한때가 될 거예요. 이게 내가 100%의 뭔가 노력을 하고 그만큼의 퍼포가 나온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게 주목받는 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이런 좋은 때를 맞이하면 내가 떡상하거나 막 갑자기 인스타 팔로워 수가 막 뜨는 사람, 아니면 어제는 일반인이었는데 오늘은 스타가 된 친구들, 그런 분들의 흐름과 본인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내가 할까 말까 했던 거 무조건 이 시기에 하세요. 그래야 사람들의 눈에 띄입니다. 취업 합격운도 충분히 보여지고요. 시험 합격이랑은 솔직히 결이 좀 달라요. 공부보다는 나의 어떤 매력을 갖고 승부하는 거에 조금 더 인정을 받으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이모노셜 프리덤이라는 카드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있죠. 막 엄청 그 사람은 막 뭐 공부를 하루에 10시간도 안 하고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안 하고 스트레스도 안 받아 하는데 전교 1등 하는 친구, 아니면 맨날 뭐 만점 받는 친구들 있잖아요. 공부도 별로 안 하는 거 같고 학원도 안 다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무슨 소설이나 만화책의 어떤 주인공 같은 그런 습을 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엔 내가 뭘 해도 잘 풀리는구나를 잘 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우리 개자리님들은. 연애적으로도 괜찮을 건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일적인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라 일터 내에서의 나의 그냥 인기가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 따라 왜 이렇게 우리 개자리가 예뻐 보이지? 멋있지? 하고, 동료들이 예전에는 그냥 뭐 평범한 사원 원투 정도로 인식을 했다면 우리 개자리님들을 이 시기에는 엄청 미녀잖아, 엄청 미남이잖아 하면서 대우해주거나, 아니면 소개팅이라도 가져다 주신다던가, 아니면은 뭐 힘든 일 같은 거 좀 빼주려고 하신다던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사적인 감정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감정 소비하셔야 될 일들이 없어질 수 있어요. 이제 서비스 직군분들은 사실 고객응대하다 보면은 감정이 상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는 내가 감정이 상할 일이 잘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상대방들이 나를 너무 잘 배려를 해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많이 대접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 하시는 분들께도 굉장히 좋겠다 싶고, 프리랜서 분들은 이럴 때 포트폴리오 열심히 모으셔가지고 여기저기 돌리세요. 남들 눈에 튀일 수 있기 때문에 웹툰 작가, 뭐 웹소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도 담당자분이 조금 데뷔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던가 연재 시작하셔도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뭔가 예술성 이런 그림보다는 약간 뷰티 인플루언서, 패션 인플루언서 이런 걸로 떡상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부분들이라고 해도요, 이 시기에 주변 사람들이 나보고 이쁘다 이쁘다 하면서 반찬이라도 가져다 준다던가, 우리 집에서 게를 너무 많이 사가지고 그 집도 한번 게 좀 먹어봐 하면서 게자리분들께 쓱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과의 자리, 동료들과의 모임 이런 데에도 활발하게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시기에 참 그래요. 귀찮은데 그냥 집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고 하거든요. 근데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집 밖으로 나와 라는 대놓고 말을 카드가 해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집 밖으로 좀 돌아다니면 나에게 얻는 게 많다 생각하시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적인 발전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직업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좀 더 노력을 해도 좋을 시기인 것 같아요. 어디 출장 같은 거 다녀오는 것도 많아지는데, 그 출장으로 인해서 내가 좀 더 회사에서 입지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그 거래처, 아니면 뭐 출장지에서의 좋은 인연들도 생겨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연애운 볼게요. 싱글이신 분들, 내가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커집니다. 커지는데 사실 나와 엄청 합이 잘 맞는 사람까지는 못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생겨서 얘랑 잘해볼까 말까 진짜 고민하시다가 그냥 만나야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과 만날 때 고민이 많아요. 이 사람 만나면 사실 실질적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경제적인 어떤 보상이라던가 아니면 커리어적인 안정성, 뭐 안정감 이런 걸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건보다는 좀 감정을 보고 연애를 시작하면 좋은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커플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시기가 굉장히 좀 고민의 연속입니다. 이 사람이랑 갈까 말까. 그냥 여기서 그만둘까도 고민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조금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스타일 혹은 인덕이 좋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랑 관계 유지를 하는 걸로 내가 결정을 할 수 있고 또 이번 주 자체가 상대방이 나를 많이 배려해 줍니다.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나를 엄청 뭐 공주 대접 아니면 왕자님 대접 이런 거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조금 내가 고민스러웠던 부분은 밀어놓고 지금 잘해주니까 만나기로 해야겠어 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회용 같은 경우에는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흐름이고 내가 노력한다면 이 사람의 마음의 빗장을 열어 제끼고 재회까지 이뤄낼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은 되게 수동적인 스타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1부터 100까지 다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충분히 뭐 노력할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신다면 제휴가 충분히 되기도 하고요. 더 자세히 재회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연애운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재회운, 속마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운세는 여기까지예요.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자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자자리 분들 뭐 좋은 일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의 어떤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드높아진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나의 사업체가 혹은 나의 직장 내에서의 입지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흐름입니다. 어번던스라는 카드가 보이기 때문에 여기 금은 보화가 아주 물 쏟아지듯이 다 즐비한 모습인데요. 보석과도 같은 나의 재능을 발견한다던가 아니면 이거 돈 좀 되겠는걸 하는 사업 아이템을 내가 발견한다던가 이미 진행을 해오셨던 사업에 있어서 내가 이것만 조금만 다르게 하면은 더 돈 많이 벌 수 있겠다. 이런 깨달음을 얻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이 카드 흡으로만 봤을 때는 어떤 경쟁 입찰을 기다리시는 분들 아니면 어떤 선정 업체를 기다리시는 분들 그런 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우리가 될까 안 될까 하시는 분들 이 시기에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일 자체가 좋은 소식 자체가 어쨌든 나의 큰 일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길 수는 있다고 합니다. 혹은 장학생 선발 이런 것도 가능해 보이기도 하시는데 어떤 좋은 일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고 과거에 힘들었던 부분들 뭐 가령 내가 현재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무시를 당하고 핍박당하고 이랬는데 이제 그 새로운 일로 인해서 그럴 일은 없겠다. 이런 뭔가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어떤 발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만족스럽게 된다라고 하고 스스로에 대한 어떤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기보다는 그래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지 라는 자신감을 얻게 될 수 있는 때입니다. 근데 사람이 그래요. 나 진짜 잘난 놈이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가도 뭔가 또 발전이 되면 그 발전된 만큼의 어려운 일이 또 새롭게 나타나잖아요. 그 새로운 일에 대해서 또 주눅이 들 수 있다라고 뜨긴 하는데 어쨌든 이 시기에는 사람들 불러놓고 야, 나 이런 좋은 일 있다. 맛있게 많이 먹어라. 이런 회포를 푸는 자리도 있을 것 같습니다. 회식 자리 같은 것도 많을 것 같아요. 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우리 애들 모아서 직원분들, 알바생분들 모아가지고 밥이나 한번 먹게 해줘야겠다. 나 뭐 이제 납품 들어간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회사원분들은 뭐가 좋을까요? 뭐 승진 대상 후보에 올랐다던가 그런 것도 가능하실 것 같고 취업 합격운과도 살짝 결이 비슷해 보이네요.
그래서 내가 합격한 김에 이제 밥이나 써야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 라고 합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게 내가 돈을 잘 벌어서가 아니라 남이 나에게 돈을 많이 주거나 아니면 내가 밥이라도 쏠게 이 시기에 너는 그냥 즐기기만 해 라고 해주는 다른 분들의 손길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술도 많이 드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인이 이제껏 조금 미심쩍었던 부분들을 다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뭔가 매듭지지 못했던 것들은 본인이 방치할 수 있다고 뜹니다. 그것만 조금 본인이 마무리를 잘하면 이 시기에 정말 뭐 남부러울 것 없이 좋은 성취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껏 이건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싶었던 거, 내가 무시해왔던 것, 이거는 다시 하시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뭐 다 읊어드린 것 같은데 이사 이직을 할지 말지 고민하다가 다른 분들의 허락을 받아서 가게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가령 내가 이사 갈지 말지 고민 되게 많이 했는데 가족들이 반대해서 못 갔다라고 한다면 이 시기에 가족들이 그냥 이사 가자 라고 내 어떤 선택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때라고 합니다. 가족 관계가 나쁘셨던 분들도 이 시기에 많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때가 되겠다. 부정적인 것들을 내가 이 시기에 다 치우고 새로운 시작을 해나갈 수 있는 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취미생활을 하기에도 좋은 때예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껏 내가 못해왔던 것들, 뭐 잠도 못 자고 이랬다 이러면 잠이라도 푸지게 잔다던가 아니면 놀러가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여행 계획을 세우신다던가 즐거운 어떤 미래를 꿈꾸면서 지내기에 좋은 때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러면 연애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싱글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상대가 조금 재회운에 가까운 상대 같아요. 내 전 여친, 전 남친, 아니면 전 썸남, 썸녀 이런 분들과 다시 잘해보려고 내가 노력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가가면은 상대방이 나를 반겨주긴 하는데 사사자리님들이 얘가 얘를 만나는 게 맞나? 뭔가 이렇게 자꾸 좀 캥겨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상황이 있어서 내가 미안한 일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상대방이 아니면 다른 남친, 여친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괜히 연락한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재회운이 굉장히 크고 사자자리님들의 운기가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막말로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있어도 내가 쟁취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고민은 많이 되시나 봐요. 그 사람과 잘 돼갈 수는 있다고 하니까 본인이 그만한 가치가 있나, 상대방을 내가 그만큼 사랑하나를 고민하시면 좋겠고요. 커플이신 분들은 커플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 더 이상 언급하지 말고 묻어두고 그냥 넘어가자 라고 해서 화해는 되고 관계는 분명히 돈독해집니다. 약간 이 카드가 알코올 중독자의 카드거든요. 이 시기부터는 내가 뭐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죠. 사자자리니 이게 아니라 뭐 알코올 중독에 준하는 내가 뭔가 좀 나쁜 습관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습관을 버림으로 인해서 커플 관계나 부부 관계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해요. 가령 너 회식하고 연락 두절되는 거 고쳐 라던가 그런 류의 얘기를 잘 풀어내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시고요. 재회운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거의 그냥 싱글 운 자체가 재회운이었죠. 그래서 패스를 할 거고요. 채널에 제가 재회운이나 속마운에 관한 리딩을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가셔서 더 궁금하신다면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사자자리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처녀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처녀자리 분들, 제가 카드를 많이 뽑게 되었어요. 이게 4장 뽑아야지 뽑은 게 아니라 손에 걸려 나온 게 많아가지고 우선 뽑아놨는데 누가 봐도 연인의 그런 궁합이 보입니다. 꼭 이게 연애운으로 읽어드릴 수는 없는 게 사회적인 어떤 계약, 협약, 아니면 동료가 생기는 흐름, 동료라고 하니까 원피스 같네요. 너 내 동료가 되라, 뭐 이런 것처럼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좀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은 그런 분들 계셨거든요. 본인이 오너신데 본인과 준하는 공동 오너를 좀
데려와가지고 자기 일을 좀 나누고 싶다라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이 시기에 나의 동료와 다름없는 사람을 들이기에 굉장히 좋은 때라고 하고 그런 좋은 인연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특히 섹슈얼 프리덤이라는 카드가 어쨌든 보이기 때문에 뭐 꼭 그런 쪽으로 얘기를 안 하더라도 나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나의 곡간에 곡식이 가득 차는 이 탐스러운 사과가 주렁주렁 열리는 이 나무처럼 나에게 많은 이득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바생을 뽑더라도 이 시기에 되게 좋은 알바생이 들어온다는 거죠. 돈 잘 버는 잘생긴 아주 알바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 남자 카드가 다 떴네요. 연애운도 분명히 좋을 거긴 한데 우선 사회운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이거 할지 말지 고민을 했던 순간이 있었던 어떤 일들에 있어서 이 사람과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좀 잘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 저 그런 거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이제 그거라도 하세요. 회식이라도 자주 나가시고요. 거래처 미팅이라도 자주 나가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긍정적인 이득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준다던가 혹은 그 사람 자체가 부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나에게 기회나 정보를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의 그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귀신이라기보다는 사실 선현들이라고 표현하는 뭐 고대 철학자들 아니면 고대 학자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의 지적인 학술적인 증진을 할 수 있는 상황도 그려집니다.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도 이번에 학회 때문에 어디 유럽이랑 미국을 다녀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선발되는 과정에서 내가 이름을 올릴 수도 있는 흐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좋은 때인데 다 좋으면 리딩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어차피 여기 금전도 좋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윗사람에게도 인정받지만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적으로 좋은 사람에게 비호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느 직군이든 다 괜찮죠. 취업 합격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거래 계약 성사도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 삶이 나아지는 어떤 거래 계약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사를 가시더라도 예전보다 좀 더 좋은 집, 비싼 집으로 가실 수도 있고 도시가 더 좋다던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함에 있어서 막히는 게 없어요. 내가 하는 대로 손만 댔다 하면은 다 그게 돈으로 돌아오거나 인정으로 돌아오거나 하실 수 있는데 나의 이런 성공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뒷말을 하시던 아니면 나한테 대놓고 꼽을 주던 기분 상하게 할 수 있지만 이 시기에 처녀자리님들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어쨌든 내가 잘난 게 중요한 거니까요. 상대방이 나를 뭐라 하든 난 상관없어. 난 내 일에만 집중할래. 이렇게 쿨하게 넘길 것 같고요. 놀러 다니고 이러는 것보다는 되게 나의 일에 집중을 하시면서 가시려고 노력을 하는 흐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놀고 먹고 지내고 이러는 흐름에 가까운 것 같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사업상에 이제 커피, 카페 하시는 분들, 펍 하시는 분들, 바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도 되게 좋은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게에 뭔가 베스트샷 같은 거, 예쁜 사진 같은 거 보고 많이 찾아올 수도 있는 그림이기도 하시고요. 예체능 하시는 분들께도 분명히 좋아요. 포트폴리오를 잘 정리하셔가지고 이 시기에는 거래처 담당자분들한테 그렇게 돌릴 필요도 없고 내 SNS에만 올려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줍니다. 너무 이뻐요. 정말 작품이 막 독보적이시네요. 화풍이 좋아요. 이러면서 좋아할 수 있는 때라고 하고요. 계약서를 찍는 분도 있기는 하셔가지고 우리랑 같이 일해봅시다 라는 컨택이 올 수도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거래처 아니면 나한테 제안하는 그 회사 자체가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일 수도 있어서 내가 컨택을 잘 하셔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직군이든지 좋다. 공부하시는 분들도 공부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 시험만 잘 보면 되는 상황. 그래서 시험도 잘 볼 거고 아직 시험 보는 때가 아니에요 쌤 이러면은 이 시기에 그냥 나는 뭐라 그럴까요? 모의고사만 풀면서 문제풀이만 하는데 자신감이 진짜 맥스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아니셨다 해도 높은 자리로 가실 수도 있는 운이시니까 이 시기에 뭐든 내가 하고자 하던 일들 진짜 진심을 다해서 다 쏟아내세요. 그러면 누군가는 다 인정해주고 한 사람이 인정해줌에 따라서 그 많은 사람들이 더 알아줄 수 있는 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SNS에서 되게 유명한 작가분들 많잖아요. 그분들도 사실 처음에는 막 뭐 SNS 팔로워 0이고 이랬는데 꾸준히 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너무 이뻐요 하고 갑작스럽게 몇만 명이 팔로워 막 몇만 명이 너무 이뻐요 하면서 팬이 되는 그런 흐름에 가까워 보여요. 그래서 내가 뭘 하면은 그렇게 내 능력을 좀 알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 보시고 하면 좋겠고, 아까 다른 분은 조금 막 뷰티 아니면은 패션 인플루언서 같으시다라고 지칭을 했다면, 여기 처녀자리님들은 사실 그냥 내 어떤 업무적인 거,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그림 그리는 게 내 직업이고, 노래하시는 분들은 노래가 내 포트폴리오잖아요. 그런 영상들 같은 거 찍어놓고 SNS 활동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진짜 떡상하실 수 있습니다. 잘 되시면 제 이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연애운 볼게요. 연애운도 좋죠? 연인을 만날 수 있는 흐름이고, 지금 어차피 내 연인 후보가 있을 것 같아요. 얘랑 만나면 어떨까? 쟤랑 만나면 어떨까? 고민하던 사람이 있었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시기고, 혹은 한 명이었다라고 해도요. 그 사람과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를 궁리하던 때를 지나서 내가 조금의 호의만 보이면 상대방이 알아서 연애 진전을 합니다. 너무 좋은 때죠. 상대방이 뭔가 사탕 발림을 하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뭔가 선물을 주신다던가, 아니면 로맨틱하게 여기 꽃다발이 보이는데 꽃을 주신다던가, 아니면 시집이라도 선물한다던가 하는데 나에게 공을 많이 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잘 만나시면 됩니다. 섹슈얼 프리덤이라는 카드가 떴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적인 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궁합을 보지 않아도 우리 둘은 진짜 잘 맞아, 뭐 이런 커플이 될 것 같아서 많이 부럽고요. 커플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좋은 때입니다. 이제서야 우리가 안정감을 찾은 것 같고 금전적으로 여유가 서로 있기 때문에 연인 관계에 더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 때라고 해요. 부부 관계이면 더 좋겠죠. 가정의 운이 더욱 좋아지는구나, 돈도 많이 벌고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어떤 공동의 목표가 잘 만들어질 수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재회운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재회가 가능한 상황이에요. 해드릴 말이 없네요. 서로가 갈망했기 때문에 재회가 수월하게 이루어지는데, 재회해놓고 상대방이 나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너 근데 그때 왜 그랬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재회해놓고. 그냥 그럴 때는 맛있는 거 먹이고요. 그때 미안해 하고 뭐 비싼 거 하나 사준다던가 이런 걸로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서로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재회운을 들으시고 싶다면 제가 재회 연애운 채널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재회운을 보시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속마음 요거를 통해서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천칭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카드들이 많이 뜨셨네요. 우리 천칭자리 분들. 우선 제가 이 카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 매일매일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비빌 언덕이 있거나 돈이 적당히 잘 들어오는 상황 등등, 내가 경제적으로 안정을 잃었을 때 많이 뜨는 카드입니다. 혹은 이제 조금 내가 굳이 일 안 해도 벌어놓은 돈이 많기 때문에 그냥 쉬어도 돼 이러는 상황에서도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기혼 여성분들에게도 많이 뜨는데 주부이신 분들에게도 좋은 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들 간에 어떤 이슈가 있었을 것 같아요. 힘든 일, 지치고 뭔가 우리 둘이 다 해결하지 못했던 어떤 가족들 내 나쁜 소식들이 있었다면 그 나쁜 운기가 완전히 다 새롭게 국면이 바뀌어지는 흐름도 보여집니다.
가족분들 중에서 직장을 그만두셨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나쁜 일이 있어서 다들 가족들 모두가 그 한 가족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그분이 기력을 찾으신다던가 하는 상황도 분명히 보이고요. 회사 내의 사람들, 사업체 내에서 부진했던 사람이 있었다면은 그 사람을 다시 내가 이끌고 잘 해보려고 노력하는 흐름인 것 같아요. 혹은 자를 수도 있지만 자를까 말까 고민하던 직원도 내가 힘을 불어 넣어줘서 잘 달래가지고 우리 사업체 내에서 다시 일을 잘할 수 있게끔 내가 노력을 했더니 실제로 사업적으로도 되게 편안해졌다. 나의 일을 다 넘겨줘도 될 만큼 성장했다라는 거를 느끼실 수도 있는 때입니다. 자영업자분들에게도 많이 뜨는 카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시기는 어떤 부진함을 진짜 내가 다 지우고 내가 다시금 돈 잘 벌었던 그때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제 내전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참 잘 지내셨고 그때는 판매가 잘 됐는데 올해 들어서 막 3, 4월 달, 2, 3, 4월 달 진짜 힘들었어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런 카드가 뜨신다라고 한다면 이 시기부터 다시 돈 잘 벌었던 때로 내가 경제적으로 많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이 시기에는 일에만 몰두하는 시기라기보단 크리에이티비티라는 카드가 보이기 때문에 내 취미생활에 집중하실 수도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제 주변 분들도 프랑스 자수 같은 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뭔가 아기자기 귀여운 것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천칭자리 분들도 그런 취미생활에 좀 더 빠져서 내 일상이 더 편안해지고 나 스스로 뭔가 부단히 움직이고 막 살아내기 위한 치열한 과정을 겪어내신 분들이 조금 그런 살벌한 기운은 내버려 두고 내 마음 편안한 일들을 해나가기에도 좋은 때라고 합니다. 혹은 가정에 집중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이 시기에는 가정에 집중하게 되시면서 가족들과의 사이도 좋아지고 서로 집중하던 일들에 더욱더 공을 들이게 될 수 있는 때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사업적인 확장 같은 걸 하기보다는 지금 하던 데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를 되돌아보는 게 좋을 때이고요.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시기에 약간 월급 루팡이라 하죠. 막 일을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힘든 일 다 지나갔고 이제는 뭐 출근 시간 맞춰서 출근하고 적당히 일하다가 퇴근할 때 되면 퇴근하고 이런 편안한 때라고 합니다. 취업 합격 이사 이직 솔직히 이런 거랑은 결이가 멀습니다. 연애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칭자리분들 연애운 사실은 관계가 끝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의 리딩 같다라는 생각도 솔직히 많이 드는데 혹은 싸우고 헤어졌다 하셨던 분들 관계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싱글이신 분들은 저 진짜 아무도 없어요 하셨던 분들 뭔가 재회가 될 기류가 있어 보여요. 그 사람과 같이 알고 지내던 지인과 연락이 되어서 재회하고 싶은 상대에게 대화를 걸 수도 있는 상황에 가깝고요. 헤어진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다시 만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걔네들이랑 절대 안 만나요, 쌤 이러시는 분들은 조금 연이 없기는 해요. 뉴페이스와 뭔가 발전될 여지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커플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큽니다. 그치만 상대방이랑 좀 헤어지자라고 마음을 먹은 상태였어도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상태라 커플로는 더더욱 좋고요. 혼자 있는 시간도 사실은 좋은 시기라 헤어지기 싫다. 뭔가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러기 싫다라면은 서로 좀 거리를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고 상대방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면 내가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좋은 때이기도 합니다. 재회운이 클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재회운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재회운이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애운 채널에 재회운과 속마음에 관련된 클립을 올려놓았으니 한번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번 주 운세는 여기까지입니다. 전갈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전갈자리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시기에 되게
했던 일에 대해서 사실 성과가 나오긴 좀 어려운 모습인 것 같아요. 여기 오라클 카드에서 보면은 가든, 정원과 정원 사이 카드도 보여집니다. 지금은 숲을 관리를 하고 정원에 예쁜 꽃들을 내가 부단히 갖고 나가야 되는 시기지, 꽃을 꺾어가지고 상품화를 시키고 이러는 때는 아니라고 해요. 멀리 보면은 유니콘도 보여지거든요. 나의 어떤 가능성을 위해서 공을 들이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시기인데, 사실 정글자리 입장에서는 빨리 내가 성과를 내고 싶고 이거저거 노력을 하셔서 결과를 끝내고 싶어하는 흐름인데, 어쩌면 이 시기에는 내가 안 되는 거를 많이 포기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던가, 원치 않았던 어떤 오해를 사가지고 관계가 끊어지거나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신다고 치더라도 이 시기에는 사실 소비자들의 어떤 불평, 불만,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올 수 있고요.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회사에서는 조금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되게 오해를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묵묵히 정말 입을 다물고 남들이 뭐라 하든 내 일에 집중하고자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은데,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회사를 끝내야겠다, 프로젝트를 그만둬야겠다, 사업을 그만둬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시는 분들도 엄청 많을 걸로 보여지세요. 사실 지금 사회적인 상황에서는 내가 어디 비빌 언덕도 없고, 앞으로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더욱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데, 그래도 정갈자리님들이 원래 본연에 가지신 나의 능력치, 나의 어떤 재능은 아직 또렷이 남들 눈에 띄지 않다 뿐이지, 나에게는 분명히 있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그거를 발전해 나가는 게 좋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하는 내 밥벌이, 내 사업 이거 말고요, 다른 가능성에 좀 더 집중하라고 눈에 보이네요. 회사 생활 퇴사하기로 마음 먹었으면은 내 이력을 가지고 다른 이직처를 알아보기보다는 완전 새로운 길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가령 나는 그냥 회사에서 뭐 행정직을 하셨는데, 사무직을 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카페를 좀 운영해봐야겠어 하고 베이킹을 좀 공부하신다던가, 아니면은 뭐 내가 레스토랑을 한번 차려봐야겠어 하고는 음식을 만들어 보신다던가, 아니면 연습을 해보신다던가, 학원을 다니신다던가 등등의 활동을 하신다는 거죠. 새로운 길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는 시기이고, 안 되는 일에 대해선 더 이상 미련을 가지지 말고 그냥 깨끗이 여기서 끝을 내려고 하시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인간관계로 친다면 그 사람과는 그냥 손절이에요. 손절하고 내가 더욱더 지금까지 내 곁에 남아준 나의 진짜 사람들에게 집중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주변 분들에게 선물을 뭐 드리거나 밥이라도 한 끼 사준다던가 이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취업 뭐 이런 거랑은 조금 결이 멀죠? 이직이라기보단 퇴사에 가까운 흐름일 거고요. 그리고 공부하셨던 분들도 시험을 포기하게 되신다던가 하는 상황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새로운 일들을 위해서 공부하거나 학원을 다니시거나 세미나, 강좌 이런 거 찾아 듣기에 좋은 때라고 해요. 그래서 참 아쉽죠. 만약에 내가 죽어도 못 그만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일에 대해서 어쨌든 집중을 하시고 문제 상황을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상황일 것 같은데, 계속 그만둘까 말까라는 마음이 많이 드실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읽어드릴 게 많이 없기는 해요. 왜냐면 상황적으로는 뭔가 내가 무조건 끝내야 되는 상황이다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정갈자리님들 마음에서 여기에는 내가 진짜 많은 노력을 했다, 더 이상 내가 못하겠다 싶어서 내려놓는 거예요. 상황적인 것보다는 내 성에 안 차서 내려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상황도 좋지 않긴 해요. 불안하고 막막합니다. 그래서 내 감정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다른 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정갈자리님들을 위해서 좀 조언도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조언도 이 가든이라는 카드와 거의 의미가 동일해 보입니다. 하던 일에 집중하기보단 조금 다른 걸 하시되, 어떤 거에 집중을 하냐면 내가 끌리는 것들.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고 느낄 만큼 내가 했을 때 즐거움을 느끼는 일들에 집중을 하라고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돈 되는 일을 이제까지 해오셨다면 이제부터는 진짜 내가 즐거운 일을 찾아 나서라 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흥미를 느끼는 것에 집중을 해라 라고 말을 하고요. 선생님 그래도 너무 답이 안 나오는데요. 전 취미도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여기 닭의 카드가 나오거든요. 닭이 사실 그 살아있는 생명체 중에서 가장 아침을 빨리 맞이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얼리 어답터와 같이 지금 당장 뜨고 있는 산업군, 뜨고 있는 직업에 좀 더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핫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상담하면서 느꼈던 건, 제가 상담을 한 6년 정도 해왔어요. 6년 전에는 제일 좋은 직업, 그리고 저에게 제일 많이 뭔가 그 직업적인 질문을 하실 때 취준생분들 중에서 거의 공무원을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공무원 될까요? 혹은 뭐 CPA 따시려고 노력하는 분도 계셨고, 혹은 로스쿨 갈 거예요 선생님, 로스쿨 아니면 들어갔는데 취직이 될까요? 졸업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걸 물어보셨는데, 요 근 1, 2년간은 웹툰 작가 될까요? 라던가, 아니면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데 이제 NFT라던가, 아니면은 뭐 스타트업 대표가 되는 게 꿈이에요 라던가, 준비 중인데 뭐 투자자가 안 찾아져요. 이렇게 되게 직업군이 바뀐 걸 저는 이 상담을 통해서 체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갈자리님들도 뭔가 좀 남들이 사회적으로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라기보단 요즘 뜨는 직업들, 유튜버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산업군이어도 조금 트렌디한 거 좀 더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장 시작을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 램프라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뭘 해라 라는 카드보다는 You shall see wonders라는 카드가 보여지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 보면은 이 나무들을 한번 지켜봐, 숲을 살펴봐 라는 카드이거든요. 당장은 뭐가 재밌고 뭐가 너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만 봐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행은 나중에 천천히 1, 2년 뒤에 해도 되니까 이 시기부터 조금 내가 새롭게 살아나갈 수 있는 다른 직군, 다른 활동들에 대해서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니까 부담감 가지시지 마시고요. 이 시기에 남들은 뭐 먹고 사나 이런 거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 보면은 뭔가 뜨는 직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 페이지가 있고요. 아니면은 매경 같은 거 보시면은 이런 직군들 많이 보여요. 요즘 세대, MZ 세대들이 이렇게 돈을 번다, 이런 기사도 가끔 챙겨보고 하거든요. 그런 걸 찾아보셔도 충분히 정글자리님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고요. 끝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자책을 갖고 있다면 그러지 말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애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연애운도 있던 연인도 헤어질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싱글분들은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좀 마음에 들어 했던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당장 뭔가 잘 해보고 싶어서 내가 다가가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서 끊어내려 하실 수 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누구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썸남 썸녀랑도 깨질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잘해보고 싶어요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뭔가 그 사람이 흥미를 가질 만한 얘기를 가지고 친구처럼 우선 지내는 게 최선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 사람의 어떤 힘듦을 공유하고 공감해주는 그런 노력을 했을 때 관계가 끊기는 걸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참고하면 좋겠고, 완전히 뉴페이스의 누군가를 바라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전에 받았던 상처를 조금 해결하시거나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많이 버리려고 하시는 게 좋다라고 해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구멍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일들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솔직히 더 이로운 한때라고 해요. 커플이신 분들 헤어질 수 있어요. 서로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이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때입니다.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은 사실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완전히 우리가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계기가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연애운 채널에 재회운과 속마음에 관련된 리딩을 올려놓았으니 궁금하시다면 그쪽으로 넘어가셔서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정갈자리님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수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수자리분들 어떤 실망스러운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관계에 있어서 혹은 내가 일적으로 노력한 바에 비해서 인정을 못 받는 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를 위한 조언으로는 Forgiveness라는 카드가 보여져요. 조금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해를 조금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합니다. 회사 생활에서 내가 아이고, 이걸 안 뒤집었네요. 회사 생활에서 내가 엄청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그만한 보상을 안 해준다라던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100가지의 노력을 했다면 성과가 난 게 한두 가지도 안 된다. 이런 좀 비관적인 상황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시기에는 사실 내가 더 노력을 한다고 좀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냉철한 피드백을 받으실 수도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해서 되게 뭔가 꼬투리를 잡는다던가 아니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거나 이런 상황이 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사실 너무 부단히 노력하기보단 최소한의 것을 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우선 명맥을 유지할 정도는 되어야지, 뭐 가령 예를 들자면 유튜브로 치자면 부진하더라도요, 일주일에 한 번 내가 뭔가 업데이트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올리셔야겠죠. 근데 예전에는 뭐 100시간을 들여가지고 내가 자료 조사하고 막 엄청 고퀄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지 라고 했다면, 이 시기에는 내가 그냥 좀 편안하게 뭐 한 3, 4시간만 해서 시간을 써가지고 할 수 있는 정도로만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리고 뭔가 내가 좀 잘하는 것들을 발견해 나가면 좋은 시기라고 합니다. 일하는 거, 돈 버는 거 말고요. 내가 운동을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운동을 하시고, 아니면 내가 노래를 좋아한다면 노래를 하시고, 춤 잘 추신다면 춤을 추시고, 이런 즐거운 취미생활의 영역들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일적으로는 사실 Feeling Unwanted라는 카드, Independent라는 카드가 보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일터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일에 대한 조언은 적당히 해라. 솔직히 쉬엄쉬엄 가도 된다. 욕 안 먹을 정도로만 해라. 가 되겠고, 나의 마음적인 어떤 아픔이 있어 보여요. 솔직히 그렇죠. 이제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이제 뭐 부장님이 아니면 윗선에서 뭘 시켜가지고 내가 뭐 몇 주 동안 밤새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했다라는 말 한마디 없거나 실제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내가 제일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에게 뭔가 인정받으려 하기보다는 나 스스로 나 진짜 잘했어. 이렇게 좀 툭툭 털어버리시고, 대신에 전시회를 가신다던가 아니면 마음 편해지는 오페라, 뭐 콘서트, 좀 조용한 가수분들의 힐링되는 소리, 아니면 소규모로 공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도 저는 되게 힐링이 잘 되더라고요. 그런 걸 들으시러 가셔도 충분히 좋은 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정주부이신 분들도 조금 힘든 때가 될 수 있어요. 가족들이 나의 노고를 못 알아주는 상황, 그래서 내가 무시당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기엔 내가 돛닦는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뭔가 물품을 판매하고 이러기보단 있던 것들을 다시 검토하시고 업그레이드 시킬 방법이 뭐가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는 흐름인 것 같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 자신감을 회복할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학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나한테 도움을 안 준다라던가 족보라도 남들은 받아 쓰는데 나는 그런 것도 없네 하고 속상해할 수 있습니다만,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하시니까 저는 더 정진하셨으면 좋겠고요. 시험 합격, 거래 계약의 성사, 사실 이런 긍정적인 어떤 변화가 있어 보이시지는 않습니다. 지금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기대하던 바가 있다면 조금 그 마음을, 기대감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집중해야 되는 것들 중에서 조금 최소한의 것만 하는 게 제일 이 시간을 현명하게 보낼 수 있는 시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 제가 안타까워서 조언을 좀 볼게요. 우리 사수자리분들의 조언을 봤을 때 좀 냉정한 말이 나오긴 했어요. 남들이 어떻게 나에게 뭔가를 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하거나 어떤 대단한 행복을 바라기는 어렵지만, 왜냐면 여기 까치가 지금 이 반지를 물고 온 상황인데 역방향으로 떴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소식은 없어요.
뭐 갑자기 까치가 나에게 다가와서 봄을 갖다 주는 만큼의 행복은 없겠지만, 행운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 장렬하는 태양 아래 사막을 걷는 게 아니라 내가 시원한 어떤 공간 안에서 이 더위를 피해갈 수 있는 일상에 감사하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 같거든요. 여기 가드너 자체도 사실 이 농사지 하시는 분들, 아니 꽃 키우시는 분들은 공감할 거예요. 꽃이 피면 너무 이쁘고 열매가 달리고 농작물을 수확할 때는 기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의 많은 나날 동안 씨 뿌리고 물 주고 농약 뿌리고 막 병충해 때문에 농약도 뿌리고 이런 과정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도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내가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거다. 그거에 그래도 이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해라 라는 의미로 익힙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그만두거나 지금 퇴사를 하거나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없으실 거예요. 우리 사수자리님들은. 그래서 그냥 지금 당장 대박을 바랄 순 없지만 지금 그래도 돈이라도 벌어먹고 있고, 아니면 주부이신 분들은 막 우리 집이 엄청 대단한 부잣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화목하게 잘 살 수 있고 크게 무탈하지 않게 아이들 잘 길러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좀 자부심을 가지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힘을 주면 좋은 때라고 합니다. 연애운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연애운은 막 엄청 좋을 때라기보다는 내가 남들에게 집중을 하지도 못하고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어 보여요. 뭐 썸남 썸녀한테 한번 데였다라던가 이전 연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거야, 이런 우울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힘들 때는 사실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도 나한테 섣불리 못 다가오거든요. 왜냐면 저 사람이 우울한 게 나 때문인가? 내가 싫어서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에서 본인에게 약간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은 있는데 적극적인 대시를 하진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스스로 되게 비관적으로 빠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커플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헤어진다까지는 아닌데 서로 지금 감정적으로 지쳤고요. 일에 많이 빠져있거나 다른 친구들과의 만남에 더 중시하기 때문에 사실 사이가 좋은 때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관계는 이어진다. 하지만 나의 마음, 언저리에서는 좀 마음이 많이 아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재회용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여지는 게 없네요. 연락이나 아니면은 어떤 소식을 듣거나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제가 연애운 관련 채널을 따로 파서 거기에 뭐 재회운이나 아니면 상대방의 속마음 솔로운 이런 컨텐츠를 다 업로드 해놨기 때문에 조금 그거라도 보시면서 거기서 더 정확하게 진짜 이 주에 연애운이 없는지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수자리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염소자리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염소자리 분들은 가정이나 가족들에 대한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외부적인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 보여요. 그래서 가족만 보고 사는 주부분들이 많이 뽑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직장인분들이어도요, 사적인 만남, 어떤 친구, 지인들과의 관계보다는 내 가족을 제일 우선시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뭐 5월이 가정의 행사가 많은 달이기 때문에 가족들과 여행을 가신다던가 아니면 가족들과 집에서 오붓하게 지내는 걸 다른 외부 활동보다 더 우선시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업 진행하시는 분들 아니면 커리어적인 것들은 다 좋습니다. 오히려 나보다도 더 잘 해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남들이. 내가 너무 잘 해내기 때문에 남들이 아무리 노력해봤자 내 발끝에도 못 따라와, 이런 인정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고 상사가 나를 되게 예뻐해 줄 수 있습니다. Reparenting Yourself라는 카드도 보여지는데, 이게 어머니가 나의 자신을 뿌듯 닮은 아이를 굉장히 사랑으로 감싸는 그림이죠. 어머니가 자신의 딸을 양육하듯이 나를 누군가 끌어줄 수도 있는 사람이고, 혹은 내가 어머니의 포지션이다, 상사의 포지션이다 라고 한다면 후배를 내가 양성하는 그런 상황도 보여집니다. 학원이라던가 아니면 공부하시는 분들, 대학원 준비하시는 분들, 뭐 조교이신 분들, 이런 분들께도 업무적인 인정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는 때라고 해요.
돈이 보이는 건 사실은 없어서 뭔가 사업하시는 분들이라고 하기에는 매출 증대라기보다는 뭔가 확실한 일의 성사를 바라시는 뭐 공무원분들이라던가 대기업 사원들, 이렇게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직군 상관없이 굉장히 자신의 일에 대한 어떤 성취는 있는 때라고 합니다. 인정받을 수 있고 특히나 외부적인 어떤 인정보다는 내부적으로 우리 회사 안에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때라고 해요. 그 남들과의 어떤 시간을 싫어하는 게 hatred, denial, 그리고 failure이라는 카드가 보이기 때문에 남들에게는 인정을 이렇게 못 받는데 난 내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으면 돼. 라는 마음이 좀 강해지는 어떤 계기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령 외부적인 어떤 미팅에서 내가 좀 힘든 상황이 있으셨다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이직을 고려했었는데 그 이직이 좀 수월하게 되지 않았다라던가 그래서 현재 내가 속한 곳에서 정말 더 뼈를 갈아서 노력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잘 안 돼서 포기할까 말까 하셨다면은 내가 또 다른 거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에 먹고 사는 거 너무 힘든데 괜히 다른 거 했다가 더 망할 바엔 하던 일이나 하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사, 이직, 취업, 합격 이런 눈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있는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는다라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아직은 준비생이거나 취준생이거나 하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도 본인이 이제까지 쌓아온 어떤 실력 같은 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시기만 지나면 분명히 빛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왔던 일들, 예전에 잠깐 놓았던 일을 다시 하게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마무리 잘 하지 못했던 실패했던 일들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흐름도 충분히 보여집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귀향한다라는 느낌도 드네요. 잠깐 다녀오시는 분들도 있겠고, 아예 고향에 좀 터를 잡아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연애운 보도록 할게요. 싱글이신 분들은 가족들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흐름 혹은 내가 고향이라도 갔거나 동향 사람, 같은 회사, 같은 학교, 같은 학원 이런 사람과 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뭔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뭔가 마음에 벽을 치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 있죠. 콧대가 높아 보이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랑 가는 게 맞나 아닌가를 고민할 수 있는데 우선은 친구처럼 알아가 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커플이신 분들은 너무나 좋은 때라고 하는데 서로 약간 사회적으로는 안 풀려서 서로에게 위로를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재회운 같은 경우에는 돌아온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슈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를 그리워하는 걸 알 수는 있는데 연락을 대놓고 해오고 재회를 한다라는 흐름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연애운 채널에 재회에 관련된 리딩을 상세하게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쪽을 한번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염소자리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